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정치판에서 가장 처절하고 기괴한 장면을 연출한 자들 바로 한동훈과 국민의힘 모질이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장동 항소포기 어쩌고 하며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고 설치던 자들이 오늘 아침 갑자기 김건희 쌩얼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아연실색하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검하자, 탄핵하자며 거의 애원에 가까운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오늘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란 청산 TF 때문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이재명 정부가 꺼내던 내란 잔당 제거 작전이라는 무서운 칼날이 어떻게 한동훈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그 살벌한 계획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내란 청산 TF, 이건 말 그대로 검찰과 관료 조직을 뒤흔드는 지진입니다. 계획부터가 살벌합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6개월, 해제 후 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검찰, 경찰, 군, 법무부, 국방부 등 12개 핵심 기관을 집중 검열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더 무섭습니다. 업무용 PC, 문서 포렌식은 기본이고 휴대폰도 자발적으로 제출받아 들여다보겠다. 만약 비협조적인 공무원은 대기 발령, 직위 해제,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더 단호했습니다. 내란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가담 정도가 미약하더라고 확인되면 승진은커녕 자리조차 둘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내란에 협조했거나 정치검찰로 기획수사에 가담한 인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동훈과 국힘당의 정보를 줄줄 흘려주는 그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정리하겠다는 대숙청 예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칼을 뼈더니 지금 한동훈과 국힘 그리고 검찰 내부 친윤 잔당들이 속이 뒤집어질 지경인 겁니다. 상대라 받아줘야 쇼를 하든 말든 한데 아무도 안 받아주거든요. 한동훈과 국힘당 모질이들이 대검에 몰려가서 이재명 탄핵 특검하자며 절규에 가까운 쇼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철저한 묵묵부답입니다. 기자들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게 대통령실에 물을 일입니까? 끝났습니다. 용산은 대장동 쇼와 내란 청산 TF를 완전히 별개로 보고 있고 검찰과 한동훈의 집단 반발에 일절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완전히 버려진 카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저들의 발작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소리 지르면 날뛸수록 TF의 칼날은 조용히 그리고 더 깊숙이 검찰 내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대장동으로 물탈기를 시도하는 이유, 바로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스모킹건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포렌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성재의 지시로 현직 검사가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안보검사, 지시자는 박성재, 문건 내용은 윤석열의 내란 명분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민석 국무총리의 내란 청산 TF가 출발한 이유입니다. 즉, 지금 정부가 보는 건 과거 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관료 조직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란에 어떻게 협조하고 반기를 듣냐는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내란 청산 TF 발표가 검찰과 국민의힘의 급발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소리를 높일수록 우리가 바로 내란 장당이다 라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칼날을 갈며 서서히 다가갈 뿐입니다. 이 싸움의 결말 이미 정해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란 청산 T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 모두와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굉장히 시끄러운데 예. 이 성격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뭐 마지막 생존권 투쟁이죠. 검찰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친윤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에 쫙 모여 있다가 내년에 이제 그 공소청이나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한번 반발을 하고 6, 7월에 다 사표 내서 나가고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을 결집해 가지고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다시 세력화도 하고 거기에 차질이 생긴 거죠. 이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심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몇 개의 그룹이 있는데 한 7, 8명씩 들어와요. 재판 한번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을 가지고 키우고 뭐 이재명 대통령 어떻다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건 배당하겠습니까? 이 검사들에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표 내고 나갈 거예요, 자기들이?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존권 투쟁이에요, 이거는. 생존권 투쟁으로 규정하시는군요. 그렇죠. 이 사건 가지고 계속 우려먹다가 공소청 할 때 한번 저항하고 이제 이 검찰청 없어지니까 난 더 이상 여기 제조 검찰에 뭔지 써서 나가서 투쟁하겠다 해가지고 멋지게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 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전면적 저항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건데요. 전면적 저항이 아니고 자신들이 저항을 투쟁. 하기 위해서 내년을 이제 D-Day H하고로 딱 잡아놨는데 그 플랜이 깨진 거죠. 너무도 허망하게 깨진 거죠. 이걸 안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여권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이미 항소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두면 돼요. 자기들이 뭐 하겠어요. 과감하게 사표를 내든지요. 그거 할 용기는 없거든요. 사건 배당은 없어요. 그냥 월급 받는 거죠.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 검찰총장은 뭐 사퇴 여부를 고민하는 거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 아니 다 찐윤이니까 사퇴하면 좋아요.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또 올라면 또 걷어내고 또 올라면 또 걷어내고 그러면 고맙죠. 정성호 장관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뭐 항소 포기를 뭐 은근히 지시를 했느니 뭐 이쪽에서는 지시했다 그러고 사실상 이쪽에서는 그냥 뭐 신중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 이 어떤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자신이 알아서 했더라도 밑에 후배들이 저항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중심으로 좀 서봐야 될까 해서 고개를 한번 살짝 드는 거에 불과해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의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검사 어디 할 때부터 제발 대들어라. 사표 좀 내봐라. 아니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근데 이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항상 교활하게 덤비들 해가지고 여론 장사하고 수 가라앉고 빠지고 가만히 있다가 때 되면 또 바퀴벌레처럼 올라오고 그런 거죠. 한 번도 제대로 자, 한 번 붙어보자 하지도 않아요. 언제 규합하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받으려고 할 때 이때 이제 자신들만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검찰청 법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지. 정면으로 뭐 못합니다. 이 사람도 뭘 하겠어요. 지금. 지금 그러면 뭐 사표 내고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날 것이다. 아이 제발 좀 내주세요. 제발 좀 내줘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000명 검사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사표를 안 내고. 사표를 못 내죠. 지금 변호사로 나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못 냅니다. 근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을 지지하는 여권 지지자 중에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검찰의 이런 어떤 다수의 저항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수사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과도기에 이런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끄럽게 보이죠.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30명 안 돼요. 이런 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30명 안 된다? 아니 2,000명에서 지금 30명이 뭐 저기 벌떼처럼 뭐 웽웽 거리는 거죠. 30명이 안 됩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뭐 평검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검사들이야 찐윤에서 배제돼 가지고 고생했는데요. 지금 평검사도 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당으로서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어떤 해법
추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의외였어요. 아, 저렇게 이렇게 가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거고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아니 7년 구형했는데 8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심에 가가지고 대개 한 3, 4년 절반까지 깎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깎이면은 검찰에서 검찰권 행사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형벌이 나왔는데 지금 항소하면은 5년 뭐 8년이 5년으로 깎인다든지 뭐 6년이 4년으로 깎이면 그 검찰에서 법 집행 관점에서 보면 법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 목표보다 하향 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항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정성호 장관의 판단에 대해서 그분이 스스로 하신 거고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 거죠. 이 지금 정하고 있는 검찰 검사들은 어떤 식의 행위를 할 것을 추정하십니까 지금 앞으로는? 아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주장한 것보다 형량이 더 나왔는데 항소를 또 해서 깎아질 건데 그럼 또 항소를 해서 그냥 지금 유동규가 7년 때렸는데 8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았네. 우리가 깎아주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2심에서 그러면 몇 년 구형을 하려고 저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5년 구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년 구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잘못된 그 조작 사건이 정확하게 그 재판부에서 걸러지니까 더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방향성을 잡고 나가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은 인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왜냐하면 박 의원님께서 박 의원님께서 그러면 고맙다. 차라리 이 한 줌 예를 들어서 아까 29명, 30명이라는데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그 전에 인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인사는 불가능했나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처음에는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 찐윤이든 아니든 일단 있는 사람 위주로 함께 좀 풀어보려고 가급적이면 포용하는 입장에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신들이 과거에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함께 일을 해보자. 우리가 뭐 다 쳐내는 게 다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포용적인 인사를 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설마 했던 거 어제 특검에서 말했듯이 설마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 느끼는 참담함 그걸 우리 법무장관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자들이 이렇게까지 조작 수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파티를 벌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검사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을 때 사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실 신중한 편이고 또 우리 대통령님과 오랜 관계도 있지만 한 1, 2년 선배되는 입장에서 늘 좋은 방향으로 선함을 먼저 보여줬는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걸 본인이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확실히 당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 새로운 시대에 동참해서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사후적으로 지금 평가해 보면 그 인사는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약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장관님들이 적어도 2년을 이상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첫 인사를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검사로 이렇게 현직에 있었던 관계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포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처음 선으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올바른 판단이든 잘못된 사후적으로 보면 판단이든 간에 그건 정성호 법무장관의 스타일이니까 그 스타일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인식하신 거죠. 박 의원님이 그럼 지금 상태도 보시기에는 이제 정성호 법무장도 이들의 어떤 그 이른바 어떤 여권 인사는 커밍아웃 했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이제는 분명한 실상을 알고 달라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지금 인사나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웬만하면 여전히
이 흔히 하는 말로 예. 휘두르는 쪽으로 법무부나 검찰을 운용하지는 않으려고 예.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어차피 내년 뭐 8월이면 8월 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검찰청의 앞으로의 존속 기간이라고 네. 하는 예. 게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예. 앞으로 공소청이든 새로운 사법 구조를 짜는 데에 계속적으로 몰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이 예. 마당에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예. 순탄하게 넘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그런 기조가 상황에- 유지 가능한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옥석 구분을 하시겠죠. 이제는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자, 예. 달라지는데 사람이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님의 자신의 스타일과 그 범위 안에서는 예. 달라지는데 예. 우리가 느낄 정도 크게 달라질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표 낼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 채워야죠. 예. 네. 당에서는 약간 예를 들어 법무부의 스탠스와 약간의 어떤 이질감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크게 이제 예.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죠. 정성호 법무장관이 예. 그동안 우리 당에서 5선 의원이시고 예. 중진으로 쭉 중심을 잡고 쭉 끌고 예. 오셨고 크게 뭐랄까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걸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불만이 있도록 참고 또 불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잘 하시겠지 믿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항소 포기하면 결국 검찰 실무진은 반발을 할 거고 그리고 여론에서도 야당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여론에서도 안 좋게 보는 여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그리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런 논란이 있으면 우린 싫다 진짜 우리가 왜 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왜 신중히 판단하세요라고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사건이 뭐 전 딴 몰라요. 거 저는 뭐 딴 게 아니라 그 법원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 정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가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법원 뭐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예.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잘 된 재판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동규 그렇게 중형을 때렸다는 유동규한테 예. 그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동규 당신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고 이거는 지금 민간업체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당신이 중간 관리자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수뇌부가 누굽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남시 수뇌부를 그렇게 적시를 한 판결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그 판결이 2심 가가지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미진한 판결이기 때문에 예. 2심 가가지고는 지금 10개 지금 혐의 중에 1개밖에 지금 먹힌 게 없는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몇 년씩 징역 살고 뭐 400억 넘게 추징금 받았으니 큰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예.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커 보이는 이런 지금 선고량이 아무것도 아닌 수준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심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성남시 수뇌부라고 적시된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더 형량이 커지면 성남시 수뇌부의 그 책임과 앞으로 그 문제 그것도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저 당시 성남시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게밖에 들 수가 항소 없는 포기 거죠. 결정을 했다. 아니 이거 왜냐면 저희가 용어 선택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고만 네. 말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네. 정성호 장관이 포기하세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겉 워딩은. 잠깐만요. 근데 오늘 정성호 장관이 직접 자기 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노만석 지금 검찰 총수는 노만석 대행인데 네. 지금 분명히 저희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어요. 그 마감 선고 항소 마감 날 시한 마감 날 네. 저녁 8시쯤에 법무부에서 그 얘기는 네. 핵심 정리 이번에 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인이 무슨 신중 판단 이상한 소리를 아무리 해도 중요한 것은 검찰 총수가 네.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연락 왔다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런 말만 했다고 합니까? 어찌됐건 어떤 워딩을 썼던 간에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건 맞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자 그러면 이게 저는 항소 포기 하는 게 결정을 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 당연히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그냥 무차별한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좀 자제하자라고 했어도 다른 사건부터 하든지 어떻게 보면 권력과 다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항소 포기한 거는 맞지가 않죠. 옳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걸 왜 했냐 처음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항소할 줄 알았는데 왜 항소 포기했냐? 예. 저도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뇌부를 하면 이제 정진상 실장 등인데 이 실장 등을 보호하는 거는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훨씬 큽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서로 간의 양쪽 이익이. 그래서 약간의 이런 걸 위해서 이 후폭풍을 감수하고서 항소 포기를 하느냐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야당 일부에서는 달래기다. 뭐 예를 들어서 남욱, 정영학 등의 추징금 이런 것들에서 달래기를 해서 김만배 등 달래기해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시작될 재판에서도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달래기다.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야당 쪽에 그렇죠. 야당 측 주장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범죄자잖아요. 이들은 그때 상황에서 유리한 발언을 할 거지 달랜다고 어디 법무사 같은 데 가서 공증 써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추징금 안 받게 해줬으니 나중에 얘기 잘해줘. 오케이 약속하겠습니다.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의 배경이 달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만 말씀하신 아까 이제 정진상 실장 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여기에서 이제 항소 포기하면 무죄 나온 것들이 다른 재판이지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런 이익을 보고 한다? 그러기에는 이 후폭풍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첫 번째 잘못된 결정이 옳지 않고 잘못된 결정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에 대해서 의미는 풀리지 않았다.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받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없다?